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도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 인간의 영혼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AI가 발달을 했잖아요. 이세돌 씨가 AI랑 싸워서, 알파고랑 싸워서 한 판 빼고 다 졌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아, 로봇이,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참하게 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인간의 지능이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매트리스에서 봤던 그런 어떤 막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물론 유발 하라리는요,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갯짓이 필요한데 비행기는요, 양력이라는 원리만 필요하지 날갯짓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AI도 인간처럼 지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자의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는 지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계산기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뇌가 계산기와 같다. 그래서 이 뇌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어요? 머신러닝을 해서 이겼잖아요. 이 머신러닝의 원리가 뭐냐면 인간의 뉴런이 정보를 전달해서 점점 더 이 정보가 강화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이 안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네, 이게 학습이잖아요. 이 체계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뇌도 사실은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고매해 보이고 신비한 것들이 알고 보면 그냥 그 안에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셸리 케이건이 비슷한 비판을 해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라는 게 유기체 컴퓨터와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해낼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옥함의 면도날로 잘라버리면요, 쉽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옥함의 면도날이 뭐냐 하면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테르란 말 들어봤어요? 막 뭐 손오공의 에너지파 막 비슷한 느낌이 들 텐데, 이 에테르가 뭐냐면요, 빛이 지나가는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빛이 진공 속에서 지나갈 때 그때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파동이 매질이 없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빛이 어떻게 지나가지? 에테르가 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실험을 통해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폐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플로지스톤설도 비슷해요. 이 예전에는 이제 물질을 태우면, 연소시키면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금속을 태우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음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라부아제가 산소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산소가 붙는다는 게 입증이 됨으로써 플로지스톤이라는 가설은 사라지게 됐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인간의 뇌를 알지 못해서 영혼이라는 것을 가정했지만, 알고 보니 뚜껑을 까보니 그냥 유기체로 되어 있는 컴퓨터 기계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 영혼이라는 가설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되었다. 그런 위기가 제 턱 밑까지 쫓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영혼의 의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영장류 연구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로저 파우치의 침팬지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주인공이 워쇼라는 침팬지를 만나요. 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이 연구소 프로젝트 중에 이제 워쇼를 기르는 게 있었는데 워쇼에게 수화를 가르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워쇼가 수화를 몇백 개를 쓸 줄 알아요. 인간만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의미를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힌다, 고양이 쥐 먹는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수동태 능동태가 없는데 순서가 바뀌면 먹는 건지 먹히는 건지를 알아들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침팬지가 이제 이 수화를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도 생각을 해내요. 사진 속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딘가에 있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서 이거를 전승해주기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잣말을 할 때도 이 수화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수화는요 인간의 언어로 인정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침팬지는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보면. 물론 침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걔들은 소리를요, 우리처럼 낼 수가 없어요. 성대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뇌의 기관이 변형계라고 해서 우리 손가락 망치로 빵 때리면 아! 막 소리 나오는 그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막 야! 이게 뭐야!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리를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침팬지가 할 수 없으니까 언어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화를 쓰는 걸 보면 언어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언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면요, 동물과 인간 간의 경계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쓸 수 있고 동물은 언어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도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얘들도 지능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이기도 해요. 자신의 자식이나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는 면모도 있어요. 더불어서 자의식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도 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영혼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지능, 언어, 자의식,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베타적인 속성이 아니라 AI도 가지고 있고 침팬지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침팬지한테는 영혼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AI한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영혼의 증거라면 침팬지에게는 영혼이 요만큼 있고 AI한테는 요만큼 있고 인간한테는 이만큼 있는 건가? 아니면 침팬지도 없고 AI도 없고 인간도 영혼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전통적인 영혼의 역할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영혼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두 번째는 아니다, 영혼은 있다, 현대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무시하거나, 세 번째는 아니면 성경이 고대에 쓰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당시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더 본질적인 뭔가를 포착하고 있다. 영혼의 본질적인 기능은 도덕, 지능, 언어, 자의식이 아닌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는 대로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제3번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영상의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문제의식만 제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